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6월 우크라이나의 대공세, 그때부터 전선에 투입되어서 지금까지 정말 용전분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새로 창설된 부대죠. 제10군단. 그 10군단의 아주 유명한 부대, 그러니까 뭐 독일제 전차, 미국제 전차, 장갑차 다 받아서 사용했던 47기계화 여단, 23기계화 여단 등등 이 우크라이나로서는 최강의 부대들이 지금 이번 주말에 러시아군과 거의 뭐 건곤일척의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번 주말에 밀리면 그냥 훅 밀리는 거고, 이번 주말에 버티면 지금 미국으로부터 지금 지급받는 새로운 장비들이 확 들어오니까 이제 버텨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말이 아주 중대한 고비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 이 지역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도와 또 배치도 등등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95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 7대 격파, 장갑차 15대 격파, 차량 35대 격파, 특수장비 16대 격파, 야포 31문 격파, 무인항공기 12대 격추, 미사일 한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전투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14회의 교전을 했고 전선 상황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가 고비다라는 건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60억 달러치의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아주 고가치의 자산부터 시작해서 소총탄까지 많은 종류의 물자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되어서 지금 우크라이나로 이미 반입되고 있는 물자들이 10억 달러 규모였죠. 그보다 한 6배 많은 이 장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수량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미국이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예산안을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가결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원 못해주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에게 야, 니들 좀 뭐하냐 하고 독려를 하지는 못했죠.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할 말이 확 생겼죠. 그래서 미국이 람슈타인 회의를 개최했고, 이 나토 국가들이 이 독일의 람슈타인 기지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직후에 아마 오늘 오전쯤에 결과가 보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람슈타인 회의를 소집해서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토 국가들도 추가 군사 지원 좀 하자, 어떻게 좀 하자라는 그 논의가 됐었고요. 독일 언론은 미국이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 우크라이나 공여해줘라 라는 요구를 했답니다. 그동안은 미국 자신들이 지금 뭐 제대로 지금 지원을 못 해주니까 독일에 압박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61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한 80조 원 정도 되는 돈을 1년치로, 그런데 지난 6개월은 못 줬죠. 그러니까 남은 6개월 동안 그 10월 달까지 8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 장비를 쏟아붓게 되니까 이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독일 니들 말이야, 우리도 300km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에이테킴스 주는데 니들 타우러스 그 뭐라고? 그 니들도 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라고 독일 언론이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독일은 독일 내 야권 그리고 영국 등등이 좀 줘라. 영국은 니들 주고 싫으면 그거 우리에게 팔아라. 그 대신 우리 스톰섀도우 줄게. 이런 식으로도 했는데 미국이 압박을 하지 않으니 독일은 버텨나갈 수 있었죠. 이제 미국이 압박을 하니 독일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필요 이상의 규모로 무기를 생산 중이다. 그래서 요즘 뭐 러시아가 거의 국가 총력전 체제로 가면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만한 양을 초월을 하고 있다. 그럼 뭐냐?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나토와의 전쟁, 유럽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전쟁 준비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우리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미 재무장관은 G7이 러시아 동결자산, 이 동결자산 원금은 아니더라도 그 이자로 우크라이나 지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G7 등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게 한 3천억 달러치가 넘는데요.
그러면 그 3천억 달러를 이 국제 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한 3%다, 5%다. 그래도 이게 수십조 원이 돼요. 왜냐? 지금 2년치 이상 쌓였으니까. 그런 엄청난 돈을 우크라이나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러시아 외무차관은 만약에 러시아 자산 압류해서 그 이자를 나중에 이제 동결한 것은 나중에 받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자를 우리 주지 않고 정말로 우크라이나 준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격화하겠다. 예를 들어서 대사관을 빼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적이 되겠다. 공식적인 적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의 발라클리아 기차역에 탄도탄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기차역에 민간이 사용하는 여객 기차역에 왜 미사일을 쏩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기차를 직격하진 않았고 기차와 대합실 간의 그 중간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 폭발 압력으로 기차 유리창이 깨지고 해서 지금 현재 알려진 것으로 7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만 더 날아와서 이 기차 맞아서 어떡할 뻔했습니까? 정말 기가 차는 짓을 하고 있다. 여기는 군사역도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여객 화물역이라고 합니다. 여객역. 러시아 밀 블로그는 핀란드 군이 하르키우에 전투병을 파병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을 공개했는데 자, 이 사람이 핀란드군 장교다라고 러시아 측의 밀 블로그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이 내가 러시아 핀란드군 장교인데 나 지금 하르키우에 와 있어 하고 이 사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군복이 핀란드군 군복이잖아 하고 올렸는데 아니 그러면 이 군복 같은 경우에 과거에 영국군이 입던 군복인데 이 얼룩무늬 이거 그럼 영국군입니까 이 사람은? 여기 뭐 미 해병대들입니까? 여기는 뭐 이스라엘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핀란드가 지금 여기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하르키우에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인지전 하는 거죠. 하여튼 뭐 이자들은 일단 찔러보고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뿌린다. 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지전, 회색지대 전술 조심해야 됩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러시아가 MTLB 장갑차 재고 2,600여 대를 소진한 것 같다. 이 워싱턴은 존피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러시아의 치장물자를 그냥 위성사진으로 계속 분석하는데 여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밀리터리 마니아는 어딘가 뭐 미쳐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여튼 치장물자가 어떻게 지금 빠져나가느냐 여기에 완전히 꽂혀서 이것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분석해 봤더니 야 여기 뭔가 희끗희끗 보이죠? 여기 원래 MTLB 장갑차가 주차가 돼 있었던 곳인데 이게 이제 이만큼 지금 다 빠져나간 거죠. 여기 뭐 잔뜩 있는 거 이거 이런 거는 못 쓰는 거다 이거. 그래서 쓸만한 건 다 갖다 썼다 이제. 그래서 MTLB 장갑차 이제 없고 T-80 전차도 이제 없어가지고 생산해야 되는 지경 아닙니까? 3,000대 치장하고 있었는데 이 MTLB도 쓸만한 거, 쓸 수 있는 거 재생 가능한 게 2,600대였는데 그거 이제 다 썼다. 이제 쓰려면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길 바랍니다. 정말 많이 썼네요. 자, 이스라엘 상황 보면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부 가자 지역에 뭐 폭격을 많이 했네요. 자, 그러면서 또 이 레바논 쪽에도 보면 이 서한지구는 뭐 체포작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레바논 쪽에 지금 어제 제가 오후에 알려드렸듯이 이스라엘군이 심각한 공격을 받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 부대에 있는 지역을 공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자 여기가 베이루트 수도예요. 네. 이 베이루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이 지역까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지역을 폭격했다. 아마 저 지역에 이란 관련한 헤즈볼라 관련한 후방 기지가 있겠죠. 저기를 폭격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전 전사자는 없는데 부상자는 꽤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정보국장은 이스라엘과 접촉해서 라파 작전 취소를 요청했다라고 했는데 그저께 제가 알려드렸듯이 할레비 총참모장 그리고 신베트 국장 등이 이집트에 라파 작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 협상하러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협상 우리 마쳤고 그 협상할 때 야 이거 위험하다 하지 마라
라고 취소를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같은 그 아랍권 국가들, 무슬림 국가들에게 이집트가 우리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쟤들이 우겨서 그냥 어쩔 수 없었어 하는 명분 축적 차원에서 그냥 한마디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 익명의 고위 관료의 피셜을 사용해서 인질 생존자 33명으로 추정한다. 114명, 120명, 그거 아니다. 그래서 지금 40명 인질 먼저 노약자, 어린이, 여성 40명 받고, 그리고 4,000명 내주고, 이런 거 아니다. 없다, 이제. 33명으로 추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33명 다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33명 전원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협정 이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게 맞죠. 33명 다 받아야 되죠. 그리고 죽었던 또 이 33명에 들어가서 살아있든 간에 어쨌든 인질과 관계된 18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에서 미국 국적과 이스라엘 국적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프랑스 국적과 이스라엘 국적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외국인도 있고, 그래서 18개국이 있는데, 인질 관련한 국가가 하마스에 인질 협상 좀 해라 라고 단체로 촉구했는데, 하마스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질 협상을, 휴전 협상을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아니고 하마스인 거죠. 이스라엘군은 골란고원 헤즈볼라 공격지에 반격을 했는데, 어제 수십 명의 사상자, 장갑차 2대가 박살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피해가 있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 그 말은 정말로 공개하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차 등을 동원해서 완전히 적의 거점으로 생각되는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마스는 가자 중부의 인도적 지원 임시 부두 현장에 로켓 공격을 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미국이 이 가자 중부 지역의 해안선에, 지중해 해안이죠. 저 해안선에 전쟁 때 사용되는 그 임시 가설부두, 그런 걸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미군 수송선들이 들어와서 대규모로 구호물자를 내려주려고 부두를 짓고 있죠. 그 부두 짓는 현장에 하마스가 로켓 공격해서 부숴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아니 고품 준다는데. 그게 이런 거죠. 지금 이 전쟁 이전에 하루에 한 500~600대 정도의 구호물자 트럭이 들어왔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안 들어오다가, 그리고는 이제 한 달 전부터 한 300대, 350대 들어오다가 지금은 500~600대 다시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완전히 전쟁 이전으로 지금 물류는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이것들을 자기가 전부 다 착복하고 물가를 아주 높게 유지해야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미국이 그냥 마구 쏟아버리면 이거 다 차지하기도 힘들고, 또 미국이 들어와서 다 나눠주는 거 뭐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금 그냥 착복하고 나눠주면서 엄청난 비용을 받고 나눠주는 이 구조가 파괴가 되겠죠. 즉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황당하게도 구호물자 들어오는 이 부두를 로켓 공격으로 파괴를 시키고 있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나세르 병원의 그 시신 관련해서 답변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나세르 병원의 시신 숫자가 358구가 나왔다고 해요. 그걸 이제 하마스들이 이거 이스라엘군이 나세르 병원 점령해서 죽인 거야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는 답변할 책임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다 답변했죠. 이것들 자기네들이 동영상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지네들이 몇 달 전에 묻은 거다 라고 다 공개를 했는데, 그래도 또 답변할 책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소개 경일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인도주의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이런 것만 보여주려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제510 전투 비행대의 F-16 전투기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 긴급 전개했습니다. 왜냐? 지금 헤즈볼라가 북쪽으로 치고, 자 이러면 이스라엘이 북쪽 또 라파 양쪽에서 전쟁할 수도 있고, 또 북쪽에 여기 참는다고 하더라도 이 라파는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 아마 인정해 줬겠죠. 이 이란에 그냥 미사일 한 발만 쏘는 것으로 가름했으니까. 그러면 라파에 들어가면 또 이란이 조종하는 저항의 축 세력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협조하고 미국에 협조하는 아랍 국가들을 또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보호,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탈리아에 있는 F-16 전투기들을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긴급 전개시켰다. 그래서 제공, 방공 임무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영국의 45형 구축함 다이아몬드함인데 방공함이죠. C-바이퍼 미사일로 후티의 대함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건데 자 이겁니다. 지금 확 수직 발상에서 올라가죠. C-바이퍼는 아스터 30 미사일의 영국명입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아스터 30으로 요격 성공했다라는 건데 영국의 군함이 탄도미사일을 최초로 요격하는 작전, 성공하는 작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미국 내 친하마스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콜롬비아 대학 점거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전 미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체포된 인원이 200명을 넘어섰다라는 건데 정말 따끔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들이 속속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지원 물자 도착 전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한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우디우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격전지 아우디우카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 오체레틴의 정착촌을 점령한 러시아군이 후속 부대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인근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며 인근 마을에 구축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4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15 기계화 예단의 철수 이후 오체레틴의 정착촌에 사실상 무혈 입성했던 러시아군은 해당 돌파구에 지속적으로 후속 부대를 투입하는 한편으로 아우디우카 서쪽의 대치 전선인 우만스케 지역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체레틴의 정착촌 일대에는 제30 차량화 소총 여단과 제74 차량화 소총 여단, 제15 알렉산드리안 평화유지 차량화 소총 여단이 주축이 된 전력이 공세를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아르밧 특임대대와 제137 돌격 여단, 제80 근위 전차 연대가 증원돼 돌파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오체레틴의 정착촌 남쪽의 노보바우무티우카와 솔로비오베를 점령하고 그 주변으로 돌파구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 제23 기계화 여단과 제67 보병대대, 제45 분리보병대대가 맡고 있지만 화력 부족으로 러시아군을 막아내는 것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이 돌파구 서쪽에 포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주력 부대들을 포위 섬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체레틴의 방면에서 북쪽과 서쪽으로 돌파구를 확장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이와 별개로 남쪽의 우만스케 방면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방어선을 두드리며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만스케 방면은 신규 증원된 제6 근위 전차 연대를 주축으로 제428 차량화 소총 연대, 도네츠크군 제115 차량화 소총 연대, 제98 차량화 소총 연대, 제1 슬라빅 차량화 소총 여단 등 부대가 투입돼 포병 지원을 받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우크라이나군 제68 예거 여단과 제3 아조프 돌격 여단, 제25 공수여단 3대대가 방어를 맡고 있는데요. 이들 부대 모두 지난해 봄 로보틴의 전선에서부터 피로도와 장비 손실이 누적된 부대여서 방어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의 이러한 움직임이 이 방면에 투입된 우크라이나군 핵심 전력인 제10 작전군단의 잔여 부대들을 포위 섬멸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전력이 손실을 입게 되면 아우디우카 전선은 물론 전쟁의 판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이번 주가 우크라이나 운명이 걸린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 이번 주말만 넘기면 미국이 1차 지원한 10억 달러어치의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버틸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아까 알려드렸듯이 60억 달러어치의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어치의 장비가 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취약할 때다. 왜? 미국이 6개월 동안 지원을 못 해줬으니까. 자, 그래서 이 러시아군이 3개 전차 연대를 이 아우디우카 서쪽에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뭐 T-90M
최신 전차죠.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에 파괴된 T-90M 전차도 보이는데 이런 T-90M 전차를 배치한 최강 전차 부대를 이 지역에 배치해서 공세를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비오베라고 있는데 이 정착촌을 우크라이나가 내줬어요. 그래서 뭐 다 부서졌는데 여기 보면 뭐 건물이 보이죠. 완전히 다 부서져서 사용을 못하는 건물인데 어쨌든 여기가 이 솔로비오베 정착촌의 행정사무소, 우리가 지금 뭐 동사무소, 마을회관 뭐 이런 것 좀 되겠죠. 여기에 러시아 국기를 개양해 놨습니다. 자, 여기 이 정착촌 우리가 점령했다 이 상황이고 정착촌의 행정사무소에 국기를 개양한 이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남쪽. 여기도 이제 점령했다라는 건데 지금 오신트 소식통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 소킬이라고 있습니다. 소킬. 우크라이나군이 여기까지 후퇴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에서 좀 버텼으면 되는데 그걸 그냥 다 밀려나 버렸다. 그래서 소킬까지 밀렸다라는 거고. 자, 그걸 좀 더 크게 보면 여기가 소킬이고 여기 지금 점령을 이만큼 확대를 했죠. 쑥 들어갔다 확대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차량화 소총 여단이 3개가 있어요. 그 뒤에 전차 연대를 하나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세를 폈는데 문제는 이쪽에서도 여기에서 우만스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또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만스케가 뺏겨버리면 제47기호예단, 3돌격예단, 23예단 이런 것들이 중간에 갇히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뒤로 빼라. 일단 뒤로 빼서 부대를 보호해라 라고 할 텐데 만약에 여기에 욕심이 있는 지휘관이 또는 중앙지역에서 현장도 잘 모르고 과거에 히틀러처럼 스탈린그라드에서 빠져야 된다고 하는데도 야 거기서 버텨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스탈린그라드 독일군 전부 다 항복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버텨 라고 하면 포위 섬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간을 좀 내주더라도 부대나 병력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 주는 이제는 물밀듯이 들어올 텐데 그 장비들 가지고 재편성해서 어떻게 역습을 꾀할 수 있다라는 상황인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지금 일보 후퇴를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결심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부대 지휘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밀리면 어떻게 되냐? 뒤에 예비대가 없어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은 뒤도 두텁죠. 우크라이나군은 전선뿐이에요. 전선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주말에 우크라이나군이 버텨내야 된다. 조금 뒤로 밀리더라도 결코 부대가 와해되는 정도의 손실은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말 지나서 제가 다시 이 우크라이나 전황 방송을 해드릴 때는 우크라이나군이 버텨냈다. 그리고 미국의 장비가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